(12월 15일) 월요일 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뉴스를 시작하기 앞서 지난 한 주 독한 감기 몸살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의 염려와 격려에 힘입어 주말 사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걱정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러울 때가 여럿 찾아오곤 하는데 내가 아플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만큼 서러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행복한 사람인 듯 합니다. 아무튼 저에게 소속감을 갖게 해준 데일리 베스트 구독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소식입니다.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는 지난 29일 특감반을 전원 교체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여기에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사건까지 겹치면서 청와대 공직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정치권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으며 이는 문재인의 지지율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청와대의 사과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심상치 않자 청와대는 지난 14일 이른바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간판을 특별감찰반에서 감찰반으로 바꾸고 경찰과 검찰로만 이루어져 있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는데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이름만 바꾸면 기강이 바로 서냐며 재차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른바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했던 지난 14일 SBS가 단독 보도를 하며 저녁 종합뉴스의 첫머리를 시작으로 무려 3꼭지나 이와 관련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야말로 청와대의 뼈를 때리는 그런 뉴스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뉴스를 전달해드리면서 뼈 때린다는 표현을 썼는데 댓글에서 뼈 때린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써주셨던 구독자분이 계셨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살이 붙어있는 엉덩이나 허벅지 같은 곳을 맞을 때보다 정강이나 콧등같이 살이 없는 곳을 맞았을 때 아픔이나 고통이 심하듯 뼈 때린다는 말은 그야말로 치명적 공격을 가한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SBS가 단독으로 이 내용을 보도하게 된 제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보자는 다름 아닌 이번 의혹의 주요 인물로 특별감찰반에서 문제가 불거져 검찰로 돌아간 수사관 김모 씨였습니다. 김모 씨는 SBS에 이메일 여러 통을 보내왔는데 자신이 작성한 여권 중진에 대한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서 덮여졌다면서 이런 첩보들을 많이 작성한 게 자신의 청와대에서 쫓겨난 이유라고 김 씨는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이런 주장에는 주장에만 그치지 않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계좌 내역과 녹음 파일도 존재했습니다. 우선 김모 씨가 SBS 취재진에게 이메일로 보낸 문건에는 여권 중진 정치인의 실명과 함께 제목에 금품수수 관련 동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권 중진 의원은 우유근 현 러시아 대사를 말합니다. 김 씨는 이 문건이 자신이 현 정부에서 쫓겨나게 된 계기가 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우유근이 사업가로부터 친족하의 취업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7년 뒤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사업가가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우려해 우유근의 측근인 B씨가 자신의 동서 명의로 사업가에게 1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보자 김씨는 보고서의 증거들이라며 1천만 원을 돌려준 송금 내용과 사업가 A씨의 측근이 주고받은 음성 파일 등을 첨부했습니다. 김씨는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조국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도 이 내용이 보고됐고 임 실장이 녹음 파일을 듣고 사실로 판단돼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특감반장에게 전해들었다고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감사를 무마했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김 씨는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영철 비서관이 보안을 잘 유지하라는 말까지 김 씨에게 했지만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김 씨는 SBS와 통화에서 진실이 밝혀져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면서 메일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이런 SBS의 단독 보도가 나오자 문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우유근 러시아 대사와 청와대는 이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우대사는 SBS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의 사업가가 500만 원을 후원하겠다고 했지만 내가 직접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총선 당시 터무니없는 협박과 공갈을 해서 측근인 B씨가 1천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신은 문제의 사업가를 직접 상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멘트로 보아 우대사는 최소한 사업가의 존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청와대 또한 즉각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 우선 박영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SBS에 보낸 공식 답변에서 특감반원 김씨로부터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A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팩트체크를 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확인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으로 이 건을 넘기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팩트체크를 담당한 곳이 어디인지, 우대사를 직접 조사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특감반원 김씨가 검찰로 들어간 건 여권 인사들 감찰 보고서와는 무관하며 최근 불거진 비위 의혹 때문이라고 김씨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브리핑해드린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 SBS에 이어 조선일보 또한 비위 의혹 사건으로 지난 11일 검찰로 원대복귀해 감찰을 받고 있는 김모 수사관이 그의 주장을 담은 A4 용지 5장 분량의 문건을 보내왔다면서 관련 내용을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SBS가 전한 사실 이외에도 우유근 현 러시아 대사에게 건설업자를 소개해준 한 변호사가 2011년 말 김창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국회 사법위원장인 우유근 의원에게 이야기해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 2천만 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1억 원을 우대사에게 전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A 변호사는 실제 해당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우유근 대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로도 검토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주말 사이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데 청와대가 이 사건을 방어하는 모습에서 뭔가 특이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임종석의 발언입니다. 임종석 실장 본인은 아예 이 사건을 보고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는데 정확한 어딩은 이렇습니다. 관련 내용을 제가 물론 보고받은 바 없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 수사관의 발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고 했다. 자, 보시다시피 두 사람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클까? 이 두 사람의 말에 더해 우유근 대사가 한 말을 보시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말에 더해 우대사가 한 말을 보시겠습니다. 전 특감반원 김모 씨의 첩보를 완전 허위라며 공개 반박에 나서고 있는 우대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대사 내정자 시절 임종석 실장이 연락이 와서 관련 의혹을 물어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또한 임종석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청와대 해명과 상충되는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우대사의 측근인 A씨 첩보 보고서상 금품 공여자로 지목된 이 A씨는 청와대에서 조사를 받거나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SBS에 보낸 공식 답변에서 특검반원 김씨로부터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건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당시 청와대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A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팩트체크를 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확인 결과에 따라 업무 처리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청와대의 말과 우대사의 측근인 A씨의 말이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조사를 했다고 하고 김씨는 청와대에서 조사를 받거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누구 말이 과연 맞을까요? 바로 이 두 가지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이 사건을 야당이 제발 좀 제대로 물고 이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게 여당 의원의 청탁 의혹에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청탁과 뇌물수수 비리를 알고도 묵인한 데다가 이를 보고한 사람을 자르면서 인사보복까지 한 그야말로 청와대와 여권의 뼈를 때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선물과도 같은 짜릿함을 선사해줄 대형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사법농단이자 국정농단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왼팔에 조국, 오른팔에 임종석이 없는 문재인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조국과 임종석이 떠난 문재인의 두 손에는 A4 용지만이 그를 보좌하고 있을 것입니다.